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죠. 대통령실이 그동안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정수석 화두를 던졌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 왜 민정수석 얘기를 던진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정수석이 뭐 긍정, 부정 두 가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물론 김건희 여사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가족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이 원래 하는 일이 그런 역할 중에 하나 그겁니다. 예. 또 대통령 친인척, 가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해결하고 또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민정수석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을 좀 부각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가족 관련된 문제에서 국민들이 우려가 많고, 뭐 부인 또 장모 이런 관련해서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부인은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적 비판이 많으니 이걸 얘기해서 일정 부분 가족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잘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민정수석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찰 기관들, 그러니까 경찰, 검찰 이런 쪽의 인사에도 개입을 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이에요. 네네.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분위기상 예. 왜 지금 이거를 꺼내 들었는가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총선 패배하기 무섭게 그냥 곧바로 민정수석 카드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거 결국은 방탄용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아니고 방탄수석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김건희 여사 주로 관련한 건들인데,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이제 그래야 될 필요성,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저도 뭐 제가 보건대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그런 의구심을 좀 떨치기 어렵다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만들라는 제2부속실은 아직도 안 만들고 있으며 네.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뭐 임명할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안 하고 있고, 그런데 느닷없이 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민정수석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역시 그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은 역시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조국 대표 역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영부인 감시를 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 기능을 주지 않겠다는 거다.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하려고 한다고 보인다. 검경에 대한 통제 강화,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어떤 통제권을 강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글쎄요, 최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법률수석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뭐 이종훈 평론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방탄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라든지 경찰의 수사에 대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족 관련된 여러 문제, 또 최상병 특검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상병 관련된 수사를,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된 수사를 공수처가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공수처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정기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아니면 미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추후에 있어질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본인 보호를 위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민정수석실을 갑자기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처음에는 없앴지 않습니까? 있었던 거를. 그리고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국민들이나 야당의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정 기능을 빼고 이거를 뭐 민심을 파악하고 공직기관을 감찰 통합한다,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하나씩 둘씩 갖다 붙이는 거죠. 예,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 그렇게 이제 흘러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대통령 가족 감시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긴 있어요. 워낙은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과거엔 또 그렇게 했었고 네. 특별감찰관도 없을 때는 더욱더 이제 더욱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가족 관리까지 다 했던 바가 있는데 과연 그런 의도로 이걸 이제 만들겠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2부속실 먼저 만들고 네. 예, 또 특별감찰관도 빨리 야당에서 추천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얘기를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이제 했다든지 그러고 난 뒤에 뭐 몇 달 뒤에 민정수석실도 뭐 다시 이제 부활을 고려한다. 이러면 뭐 흐름상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너무 뜬금없이 탁 튀어나오니까 의구심만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되게 아마추어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뭐 계속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긴 했었는데 대통령실 좀 일하는 걸 보게 되면 너무 티나게 일을 한다. 너무 투명하게 보인다. 뭐 좋게 예. 얘기하면 굉장히 투명한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별로 세련되지 못하게 좀 거칠게 좀 일을 하고 너무 임시 방편 네. 식으로 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이종훈 평론가 고맙습니다.